안녕하세요. 그래커만영입니다. 일본 내 최신 보도에 의하면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신고와 판매, 유통이 10월 1일 해제된다. 상품은 연내에도 시장에 나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제도의 큰 특징은 대부분의 상품이 안정성 심사 없이 후생 노동성에 신고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사업자가 상품의 게놈 편집 식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도 없이 임의로 할 것을 결정했다. 안정성 심사나 표시가 의무화된 유전자 변형식품 GMO와는 크게 취급이 다르다. 식품 포장 위에 표시가 없으면 게놈 편집 식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식탁에 올라 입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게놈 편집 식품은 정말 안전할까? 소비자의 이해는 진전되지 않고 불안이나 염려도 해소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를 생각지 않는 게놈 편집 식품 규제 해제이며 크게 의문이 든다. 게놈 편집 기술은 유전자 DNA의 원하는 부분을 자른 후 연결해서 그 자른 부분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한다. 가축, 식물의 품종 개량, 의료 등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선의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파괴의 기능을 멈추면 살이 붙은 큰 생선을 양식할 수 있다. 또 유용 성분이 많이 포함된 토마토를 재배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옥수수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넣어 해충이나 병에 강하게 한다.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형이며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지난 9월 게놈 편집 식품의 취급 요령을 공표했다. 다른 생명의 유전자를 집어넣지 않고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잃게 한 것뿐의 식품이라면 안정성 심사는 불필요하게 했다. 개발업자는 후생 노동성에서 사전 상담을 거쳐 신고를 하면 된다. 정밀도가 높은 게놈 편집이라면 예상 외의 변화나 이상은 일어나기 어렵고 자연 상태에서도 돌연변이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이며 돌연변을 이용하는 종류의 품종 개량과 위험성이 같은 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소비자청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표시를 요청하지만 의무화는 보류했다. 게놈 편집인가 기존의 품종 개량인가는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위 다른 유전자도 파괴하는 오프 타겟, 잘못 자르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또 파괴된 유전자가 갖는 다른 역할이 상실돼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경고다. 또한 2010년대에 이용이 본격화한 게놈 편집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의 역사는 얕고 미지의 부분도 많다. 예기치 않은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안정성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는 게놈 편집 식품도 유전자 조작으로서 GMO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나타냈다. 후생 노동성의 의견 공모에서 일본의 소비자도 대부분이 장기적인 검증을 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없다 등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동경대학 등이 지난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는 게놈 편집을 사용한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약 절반에 달했다.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술이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다하여 적어도 소비자가 게놈 편집 식품을 구입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그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표시는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의 마지막 보루다. 한국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일본에서 규제 철폐로 식품을 구별 못하게 만든다면 일본 수입품, 일본 거주, 일본 여행, 2020 도쿄올림픽 등등에서 우려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그래커만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